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9월도 들어서자마자 오늘 또 금요일이군요. 그리고 어제 호주 파트너가 어레인지를 해준 닝보항에 있는 옵쇼 탱크 또는 온랜드 탱크라 그러죠. 거기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탱크 리시트상 그 탱크는 있지만은 이제 탱크 그 육상 탱크를 줄 때 온랜드 탱크를 줄 때 그 탱크의 위치 그 이제 탱크 저장 기지 안에 있는 그 위치 그 위도 경도를 다 주고 그 다음에 닝보항에 보관되어 있다는 그 SKR,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스펙, 그리고 QQ 뭐 이런 걸 다 주죠. 다 주는데 문제는 거기에 가 있는 탱크는 NNPC가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입항이 제대로 된 카고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대처를 해주기 위해서 예비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NNPC 본부, 그러니까 본국 본부의 승인이 이제 있게 되면은 베이징에 있는 그 나이지리아 대사관 안에 있는 그 상무팀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럼 그 상무팀에서 그것을 어레인지해가 내주게 되는데 이 절차를 밟지를 못했어요. 제가 호주에 가니까 이제 급한 김에 그렇게 육상 탱크를 주겠다고 그 약속하고, 또 물론 거기 협조를 해준 NNPC의 관리가 있겠죠. 그분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주었지만은 제가 인수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움직이죠. 칭다오로 난징으로. 자, 이제 그러면은 칭다오에 입항하고 있는 그 선박 하나를 베슬, 우리는 이제 그 기름을 실은 배를 베슬이라 VESSEL 베슬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베슬을 주겠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한번 봐야 되죠. SBS를 받고 포트 하코트에서 카고가 지금 대기 중에서 밀리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 그렇게 기다리다가 호주를 갔다가 이런저런 산을 걷고 또 오니까 샹하이 밑에 있는 닝보항에 육상 탱크를 주겠다. 또 거기를 했지만은 아직 NNPC 본부하고 완전 타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프로팅이죠. 떠 있는 배. 그러니까 아직 중국 항만선에 들어오지를 못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당하는 거 있죠. 뭐 러시아 크루드 오일 선이나 뭐 BLCO 나이지리아 거나 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소위 기름을 한다는 사람들도 이제 당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무엇이냐? 이 배가 항구에 오게 되면은 자기의 로드십한 배라도 캡틴으로부터 ATB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중국의 항만청 칭다오나 칭다오 난조항이면 난조항에 들어오기 전에 캡틴으로부터 ATB를 받아야 됩니다. ATB가 뭐냐? Authority to Board예요. 배에 오를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로드십을 할 때 나이지리아에서 출발할 때는 ATS, Authority to Share, 그것은 NNPC로부터 받죠. 그러나 카고로서의 베슬이 이제 운항이 되고 나면은 캡틴하고 계속 교체하고 캡틴이 이제 권리를 쥐고 있는 거죠. 캡틴이 그 안에서 비열도 바꿀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하주의 그 이름도 바꿀 수가 있고 그래요. 물론 선박회사하고 다 동의를 받고 또 선박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그래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원하더라도 하주더라도 캡틴으로부터
ATB를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주의 힘을 또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포르팅 배가 하나 배당이 되기에 저도 처음에는 몰랐죠. 몰랐는데 이제 그 닝보황을 조사하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하고 그러더라도 너무 낭망할 것이 없습니다. 이 어려움을 딛고 앞을 전진한다는 각오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ATB를 요구를 했죠. 그런데 캡틴이 저에게 ATB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 저는 그 배에 1페니 단돈 1원 하나 넣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포르팅의 베슬이고 BL이 공BL, 그러니까 하주가 없는 BL이라 하지만은, 그래서 이 베슬을 관리하는 PPMC, NMPG 밑에 또 그 이러한 나이지리아 카고 오일선을 매매하는 그 PPMC라는 세일즈 컴퍼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몇십만 불에 해당하는 일단 보증금을 내달라. 그러면은 ATB를 내겠다. 왜냐하면은 ATB 어소리 투 보드를 받아야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슈퍼카고, 그러니까 중국의 그 칭다오항의 슈퍼카고, 내가 지정한 슈퍼카고 에이전트와 또 QQ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뭐 질이나 양이나 그 검사가 되어야지 일단 칭다오항이나 난조항으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 이것이 검사 상태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바오타 쪽으로 넘겨줄 경우에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어서 제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하주의 권한으로서는 ATB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슈퍼카고의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인터텍이 검사한다면, 검증기관이 인터텍이라면 인터텍 직원들하고 가가지고 우리 이제 사이다병보다 조금 작은 병, 거기에다가 그 이 크루드 오일을 떠가지고 한 3병 정도 떠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면은 이제 배가 입항을 하게 되고, 최종 하주한테 엔드 바이어한테 이 물건을 이제 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ATB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거의 뭐 많은 돈, 100만 불까지는 안 되지만은 많은 돈을 보증을 해줘야 돼요. SB까지 다 보내고 이렇게 고생하고 또 이렇게 돈까지 줄 수는 없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의논을 하니까 그 캡틴은 우리 NMPC로부터 아직 확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 그래서 좀 기다려달라. 근데 기다려달라는 게 원칙적으로 중국의 항만청이 입항할 때까지는 외항의 정보가 6일까지는 괜찮아요. 6일까지는 기다리는데 6일이 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배가 대기하는 또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그 비용까지 또 부담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한번 뒤틀리면은 이렇게 기름일은 어렵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호주 파트너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해도 제가 이제 알고 앞질러가 체크를 하게 되니까 제가 또 기다리고 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마침내는 잘못을 시인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래 이제 막 고백을 하는데, 그 NMPC의 피듀시리 뱅크로 넣었던 SBC를 그쪽에 피듀시 컴퍼니가 운원해가 빼내가지고 호주로 오는데 제 상태로 돈도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 뭐 좀 정상적인 방법을 하지 않으니까 또 돈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 돈도 들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 뭐 수준이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 입장을 또 바쳤는데 이번에는 호주의 뉴스페이퍼 신문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미타리가 몇 월 며칠 날 이 호주를 방문했을 때 공항에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와서 누구를 만났느냐, 그래서 우리 신문사에서 당신하고 인터뷰를 하고 싶다, 좀 응해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또 제가 그랬죠. 뭐 이런 방송국 생리나 기자 생리는 제가 많이 겪어봤으니까, 저도 뭐 TV 뭐 토론이나 이런 데 많이 나가보고 또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그분들하고 당사자들의 일이고, 꼭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화로 할 것이 아니고 당신들의 그 신문사 대표 이름으로 내한테 정식 인터뷰 요청서를 내라. 그럼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더라고요. 방송국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시 조치를 하는 험난한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 내면에 들여다보면은 이 또 바우타가 문제였어요. 이 바우타는 제가 또 선정한 엔드 유저가 아니에요. 제가 참으로 믿고 있던 분 중 한 분이 그 선정을 했는데, 결국 이 호주분하고 같이 선정했어요. 호주의 그 호주분의 보디가드를 하고 있는 여성이 중국계 호주인인데, 그분하고 알고 있는 바우타의 어느 모 지역, 해안 지역이죠. 해안 지역 바우타 지사하고 결국 바우타 총본부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고, 바우타 총경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책임진다는 것이 아니고, 그 바우타 그 지역, 여기서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바우타 어느 해안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바우타 지사하고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크루돌이 정상적으로 흘러 들어갈 수가 없는 사연에 놓여 있었던 거. 왜냐? 바우타 지사라도 정상적으로 브랜드를 빌린 회사가 아니고 바우타의 실질적인 지사였을 것 같으면은 호주에 이분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 바우타에서도 자기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이 오일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우타의 그 지사의 격리하고, 그 다음에 이 나의 파트너하고 둘이의 이해가 맞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묘한 것이 또 거기에 이제 디스카운트 되는 부분이 아니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들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 이런 것이 되고 나면은 얼마의 그 디스카운트를 받는데, 그 디스카운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바우타에서 이렇게 계산해달라. 이 기름의 거래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타이완에 컨설팅 컴퍼니가 있으니까 타이완의 컨설팅 컴퍼니로 우리들의 디스카운트 부분을 디스카운트를 하지 말고, 예를 들어 가지고 1배럴당 100불이면은 우리가 95불에 줄 때 그냥 100불을 받는 걸로 해가지고 5불은 타이완의 컨설팅 컴퍼니도, 내가 타이완 컨설팅 컴퍼니에 이제 그 뱅크 코디네이터 다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가 정상적으로 안 가니까 제일 어려운 입장에 빠진 사람이 누구냐? 타이완의 컨설팅 컴퍼니예요. 이 사람들은 디스카운트 되는 부분을 중국으로 넣지 않고 대만으로 우회해가지고 자기들 안에서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사이드로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기름이 안 움직이게 되니까 이분들이 서명했던 모든 그 약조들 아니었습니까? 저한테 굉장히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음에 굉장한 부담을 지고, 요즘 이제 중국하고 타이완하고 이런 관계이지만은 한 2018년도까지는 타이완하고 중국과 참 관계가 좋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타이완 분들이 그 홍콩 갖고 온 심청 같은 데 들어갈 때 보면요, 타이완인들만
그 일방적으로 통하는 통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등소병 시대 때의 그 센젠 심천을 그 타이완의 재벌들이 와서 많이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완 중심, 센젠 중심지라든지 심천서 좀 떨어진 곳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타이완의 돈이 곳곳마다 뿌려져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타이완하고 중국하고는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이제 이 바오타의 어느 해안 지방의 지사가 우리한테 디스카운트 받는 금액을 이쪽에 타이완의 컨설팅 비용으로 빼가지고 이제 타이완하고 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도모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이 말이듯이 정상적인 기름 유통으로 이익을 가지려 했던 것이 아니고 한쪽은 정치의 계절, 한쪽은 타이완과 무엇인가 하려던 마음이어서 이 기름 유통이 정상적으로 가지 않고 이제 다시 파트너가 이왕 SMS를 받은 것이고 뭐 서로가 사업을 하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정상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스타트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또 중국에서 내가 본라이트 크루드를 잘 가져온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일을 잘하세요. 하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CAC에 문의를 해야 돼요. 이 CAC, 나이지리아의 CAC는 무엇인가 하면요. Corporate Affairs Commission of Nigeria. 나이지리아에 이런 회사가 있나 없나 일을 하나 안 하나 체크를 해줄 수 있는 나이지리아의 일종의 국영 컴퍼니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 딱 두십시오. 뭐 중국에 내가 뭐 나이지리아 누구를 잘하고 대통령 잘하고 뭐 다 그 필요 없어요. 딱 예를 들어 여러분이 ATS를 받았다. 어떻게 투세를 받았다. 그러면은 CAC에다가 딱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몇 월 며칠 나이지리아 본라이트 크루드 ATS를 받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 컴퍼니 받았습니다고 문의를 하세요. 그러면은 CAC에서는 공식 레터를 줍니다. 이게 뭐 그 일을 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만요. 러시아에 오일 수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법무부라든지 에너지부는요. 아주 공명정대하고 정확한 레터를 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타이완에 그 EN505를 한번 보내봤지 않습니까? 그때 이 러시아에 2년 전에 러시아에 1년 반 됐죠. 러시아의 법무성하고 에너지부는 제가 직접 통화를 해요. 이메일도 보내요. 이 서류가 맞나 안 맞나. 그래서 나이지리아가 조금 떨어진 국가라 해가지고 너무 안다는 사람도 의지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개척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 이런 BLC에 접하는 기회가 있으면 오면은 나이지리아 CAC Corporate Affairs Commission of Nigeria 이 회사가 진짜 일을 하나하나 체크해주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 날려봐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이제 좀 이 오일 계통을 좀 알아봐달라 해가지고 서류가 내다 보니까요. 홍콩 같은 데는 CRBR이 있거든요. CR은 뭐냐?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이 회사가 설립이 되어 있다는 거. BR은 뭐냐? Business of Registration. 이 회사의 액팅을 하나하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BR이 휴명기에 있는 회사라고 거래를 하는 바람에 상당한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금요일 저녁 되십시오.